그 아마 앞 세션에 다 계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앞에 제가 했던 주제가 이제 영거 페이션트에서 탑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사실은 대부분 겹쳐가지고 대부분 뺐습니다. 방금 다 빼고 그냥 그 케이스들 좀 보여드리는 것과 내용 정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그 영 페이션트에서 고려돼야 되는 내용들은 결국 코로너리 아테리 리옥세스라든지 타베인 타비, 그다음에 PPM 같은 내용들인데요. 제 환자들의 명단들 쭉 보면은 영 페이션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86세에서 90세이고 한 명이 71세가 지금 제일 젊으신 분이신데 저희 병원 그 직원의 어머니셔가지고 그냥 돈을 조금 내더라도 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다 80세 이상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스키돼 있는 것이 저는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을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익스페리언스가 좀 다른데요. 그래서 CAD인 타바 페이션트에 대한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바 환자 중에서 60에서 80% 정도 CAD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한 4, 5년 정도 지나면 한 3, 40% 정도의 환자들이 코로너리 리억세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가지고 됩니다. 그 중에서 리억세스를 못하는 거에 대한 오드 레이쇼가 가장 높은 경우는 결국은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밸브를 사용했을 때인데, 그래서 뭐 S 정션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밸브 타입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고, 이 환자는 전 사실 제가 그렇게 코로나 옥스로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왔던지라 밸브 임플란테이션하고 코로니가 막히는 경우를 그렇게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8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페리미터가 65 정도 되는 환자분입니다. 키하고 몸무게가 되게 좀 작은 편이신 환자분이시고 이제 사이너스 발살바가 한 28, 30이 안 되는 편이고 코로나 헤이트도 한 11, 15 정도면은, 특히나 15 정도면은 꽤 괜찮은 정도 분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런을 해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리에 그렇게 많이 분포하고 있지 않은데 RCC 바로 위쪽에 코로나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있고, 그리고 주로는 밸브 리플렛의 코로나리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분포하고 있는 양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모럴 액세스가 좀 좋지 않아 가지고 일약 쪽에 한 4.7mm 정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그 셀프 익스펜더블을 사용할 거라서 저는 라이트 쪽을 선호해서 지금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이 RCC 쪽에 조금 있지만은 밸브 자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로너리 이밸리에이션을 해봤는데 라이트는 깨끗하고 레프트 쪽에 프록시말에 이제 시그니컨트 스테노시스가 이미 있는 상태라서 이미 미리 PCI를 하고 타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역시 기대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꽤 빡빡하게 지나가가지고 한 번 더 부지네이션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지나갈 수가 있었고, 타비를 하는 과정은 심플했습니다. 그냥 하는 과정 그대로 이제 마진 맞춰가지고 진행을 했고, 하고 나서 이걸 하고 나서 환자가 혈압이 좀 떨어져가지고 처음엔 저는 저쪽에 피모랄 쪽에 억세스 할 때 럽처가 된다는 걸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면은 안 보이시죠? 라이트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행히 환자가 그 바이탈이 한 90 정도는 유지가 돼 주시고 레이트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뭐 불안정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코로너리를 다시 찾는 과정을 이 RCA가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왜 이렇게 없어졌는지 저도 되게 당황스럽긴 했는데 보시면은 RCA 높이가 한 15mm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너리 아테리가 이제 밸브에 의해서 눌릴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 없어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관에 도달하는데, 그래서 찾느라고 이제 와이어링을 하면서 이제 가이드 질라를 팁을 누른 상태로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다이색이 쭉
만들었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렇게라도 만들어진 게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코너리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이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 아니면은 어떻게든 와이어가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앞다리 와이어를 진입을 한 상태로 달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스틱레이로 그냥 빨리 뚫고 해결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코너리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달색 안에 이제 캐비티가 크다 보니까 스틱레이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부스를 꺼내서 프록시말부터 쭉 찾아가지고 이제 그 콘캐스트 프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달색을 찍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벤션을 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사람이 왜 코로나가 오크로전이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 환자의 아까 CT 영상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코로나리 RCA 위쪽에 있는 이 칼슘이 이 스텐트에서 눌려가지고 위에서 누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 보통은 리플렛에 있는 칼슘을 걱정을 하는데 리플렛에 있는 칼슘은 전혀 오클루전을 일으킬 만한 애가 아니라서 이 위에 약간 뚜껑 닫히듯이 그 밸브가 뚜껑을 닫듯이 이걸 눌러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는 거의 한 1시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어쨌든 이 주제에 돌아가서 어쨌든 PCI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한 40% 정도 이상 이렇게 분포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탑의하고 나서 PCI를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에볼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이제 사피엔이 코로너리 억세스에 대해서는 좀 더 우월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통계적인 부분이라든지 CT에서 팔롭 CT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쭉 재봐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밸브인 밸브를 했을 때의 그 두 번째 밸브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리억세스를 할 수 있는 위험도는 그래서 세 번째 하고 나면은 정말로 코로너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다른 모디피케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바실리카를 하든 거기를 찢어내든 이런 작업을 해야지만이 두 번째 밸브가 이제 셀프 익스텐더블 밸브가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아까 그 서지컬 밸브에서는 여러 가지 밸브들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 어느 쪽이든 프로시저 석세스 레이스나 프로시저 세이프티가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사실 통계적으로는 어떤 밸브를 두 번째에 사용하든지 석세스 레이시라든지 이런 환자분 세이프티라든지 모탈리티라든지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 걸로 되어 있는데 딱 코로너리 억세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볼륨 밸브가 조금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거 페이션트에서는 현재로서는 서지컬한 것이 우선이고요. 꼭 타비를 고려해야 된다면은 나중에 코로너리 어세스먼트를 충분히 고려를 하시길 바라며 이제 타베인 타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보스 밸브가 어베일러블 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